가려움의 모든 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려움증이 시작되거나 참을 만했던 가려움증이 참지 못할 정도로 심해지는 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뇌세포에서는 일정의 마약 성분인 오피오이드가 정상적으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피오이드가 많이 분비되어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오피오이드는 뇌가 정상적으로 만드는 마약 성분으로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받아서 오피오이드가 정상적으로 증가하면 뇌에서 가려움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에 존재하는 세포들에도 여러가지 사이토카인들의 합성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피부에 염증이 심해지거나 기존에 있던 피부 질환이 심해지고 가려움증이 더 느껴지게 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와 피부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물질들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가려운 부분은 피부가 아니라 뇌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가려움증을 느끼는 부위가 뇌라는 것을 강조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가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됩니다. 뇌 안에서는 가려움증을 인지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어서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려움은 긁고 쉽게 만드는 감각이기 때문에 뇌는 바로 명령을 내려서 긁게 만듭니다. 가려움증도 전염이 됩니다. 누가 옆에 긁고 있으면 나도 가려움을 느껴서 긁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 유발된 가려움증의 치료에서 환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도 있도록 의사가 도와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각장애 증상으로 인한 잦은 손씻기, 손이 불길하다고 생각해서 지나칠 정도로 손을 자주 닦는 감각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에 균이나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시로 손을 씻습니다. 하루에 20번 이상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박박 닦으면 손 후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결과적으로 피부 장벽이 심하게 손상이 됩니다. 결국은 손에 습균이 유발되고 심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생충 망상증 가려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서 피부과나 내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계속 가렵다면서 피부 속에 벌리가 기어다닌다거나 기생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가렵다는 느낌보다도 벌리가 기어다니는 느낌이나 따끔거리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간혹 거뭇한 세역의 물체를 봉투에 넣어와서는 자기 몸속이 벌레를 잡은 것이라고 의사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속에 벌레는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의사 말을 믿으라고 해도 계속 검사해달라고 또 벌레를 죽이는 약을 달라고 합니다. 기생충 망상증, 스트레스, 강박, 증상, 기생충 망상증, 신경질환이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경문제, 감각을 전달하는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겨도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경이 눌리거나 외상으로 인해 신경 손상이 생기거나 신경의 종양이 생기거나 그래서 감각신경을 침범하는 신경질환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긴 경우에는 가려운 부위의 피부 감각이 변하거나 통증, 화끈거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날개적지 가려움증, 이 질환은 날개적지 근처에 든 피부가 만성적으로 가려운 증입니다. 가려운 부위의 감각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 병의 정식 병명은 감각 이상성 등통증이지만 알기 쉽게 날개적지 가려움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은 피부 문제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날개적지에 도달하는 신경 섬유에 문제가 생겨 가려움증이 유발되고 감각 이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남성에게도 발생합니다. 보통 중년 이후에 생기는데 주기적으로 꽤 심한 가려움증이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심한 거려움증과 동시에 감각이 변화하거나 화끈거림, 따끔거림, 찌른 느낌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성냥불로 등이 되고 있는 것처럼 심한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날개 쪽지 근처의 피부는 많이 긁어서 두꺼워지고 색소가 침착되어 검게 변하고 긁은 상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은 원인이 확실하지 않지만 그 부분으로 도달하는 신경섬유가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캡사이신 연고나 국소 마취 연고, 항경련제나 항우울제 등의 약물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후의 거려움증. 대상포진을 앓으면서 피부에 생겼던 물집이 모두 나온 후에도 피부가 계속 아프거나 가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고, 거려움증이 계속되는 경우를 대상포진 후 거려움증이라고 합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증식하면서 신경에 손상을 유발했기 때문에 물집이 치유된 후에도 남아있는 신경 손상에 의해 증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경섬유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상포진 후 거려움증은 대부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호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신경 문제, 피부가 국소적으로 그랬거나 감각이 변화했다면 신경질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날개 쪽지 거려움증은 만성적으로 가려운 것이다. 대상포진 후 가려움증은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 계속 긁으면 더 가려운 피부질환이 생깁니다. 만성, 단순, 태산. 피부가 가려울 때 긁지 말고 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면 약을 이용해서 참을 만한 정도로 거려움증을 완화시키고 이성적으로 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참지 못하고 계속 끓으면 더 거려운 피부 질환이 생깁니다. 별로 가렵지도 않은데 습관적으로 끓는 행위로 인해서 만성 단순 태전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만성 단순 태전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끓지 않는 것입니다. 양진, 피부를 계속 끓거나 꼬집어서 쌀 크기나 완두콩 크기 또는 그 이상의 크기로 피부가 두꺼워진 상태를 양진이라고 합니다. 양진, 가려운 걸진이라는 뜻입니다. 전신 피부가 심하게 가려워 오랜 기간에 전신을 심하게 긁은 결과로 생기는 것입니다. 양진은 끓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피부병이기 때문에 끓지 않도록 환자의 가려움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만성, 양진. 급성 가려움과의 차이는 만성과의 언제 거름이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거름증이 시작된 후 6주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급성 거름증이라고 합니다. 6주 이상 거름증이 지속된 경우를 만성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거름증은 며칠 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구든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거름증을 경험할 것입니다. 대부분 며칠 걸었다가 저절로 괜찮아지거나 치료해서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름증이 6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거름증으로 분류한다. 급성 거름증은 간단하고, 만성은 6주 이상 이렇게 길게 이어진다는 거죠. 어린이 거름증의 원인은 뭘까?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20%가량 정도 있다라는 거죠. 거려움증에 두드러기는 두 번째 흔한 어린이 거려움증은 두드러기 생기면은 피부에 팽진이라고 하는 병변이 생깁니다. 팽이 친다. 두드러기의 원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약이 알피린을 먹을 때마다 두드러지거나 생긴다면 아스피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땅콩을 먹고 두드러기 생긴 경우, 계란 경우도 성분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분,
벌레 물림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피부 감염증이다 해서 수두에 걸리고 등등 이렇게 해서 생길 수 있고, 노인의 가려움증의 원인은 피부가 건조해져서 노화로 인해서 생긴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흔한 원인은 신경섬유에서 생기는 것이다. 건조해지고 신경질환에 의한 가려움증이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